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 국토위계 및 응용어감들의 끝부분이죠. 이제 뭐로 들어가자? 제한과 관련된 내용 들어갑니다. 원래 이 제한하면 이 제한은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첫째는 토지나 건축물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이용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거래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래 제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 이용 제한은 어디서 나오더냐? 벌써 앞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먼저 다루고 넘어갑니다. 어디서 나오더냐?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했었죠. 전 국토를 21가지 용도적으로 나눠놓고 그 위에다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21가지 용도지역마다 21가지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이 있다. 건축물 아무거나 짓지 말라.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것만 쳐라. 건축 제한. 그때 그 안에다 건물 너무 네 멋대로 크게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런 것도 한마디로 내 토지, 내 건축물 내 맘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이용 제한이죠. 즉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또는 용도구역에서의 무슨 제한이 있다? 행위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나가는 거 내 멋대로 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용 제한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전 시간에 봤던 개발행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사적 개발행위 할 때 이런 개발행위도 함부로 하지 말래요. 뭐 받고 하랬습니까? 허가 받고 하란다. 이런 개발행위 하는 거 허가 받으라. 이것도 내 마음대로 개발행위 못하게 하는 이용 제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토지 내 건축물 이용하다가 그걸 남한테 넘기려고 했더니 넘기는 것도 함부로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뭘 넘기려 했더니 토지를 거래하려 했더니 토지 거래하는 걸 뭐 받고 하랍니까? 허가 받고 하라는 토지 거래 허가제에 관한 건 여기서 다루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하라는 건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 중개사법에서 다룹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거래 중에 제한하는 거, 토지 거래하는 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토지 거래 허가제에 관한 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개념 정리부터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란 뭘 토지거래 허가제란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제란 어디 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아무 데서나 거래한다고 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자 여기 사진에 보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돼 있죠?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한 겁니다.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거래하는 토지만 허가받지,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거래하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두 번째 그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아니라 일정 기준 면적을 뭐한다?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마다 또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큰 토지를 거래하는 것만 허가받지, 작은 토지 거래하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게 두 번째 개념이고, 세 번째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뭐만? 토지의 그랬습니다. 따라서 토지만 허가받지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거래하는 걸 허가받지 건축물만 거래한다면 그건 허가받지 않습니다. 토지에, 그럼 토지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어떤 권리를 거래할 때만 허가받느냐? 토지를 거래한다고 해서 토지를 뭐 들고선 옮기는 건 아니잖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어떤 권리들이 있을 건데 그 권리를 거래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것만? 토지의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상권입니다.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설정하는 어떤 무슨 계약을 체결할 때? 유상계약을 체결할 때만 허가받습니다. 이때 유상계약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대가를 받고 거래하는 계약만 허가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매매라든지 또는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거죠. 그럼 무상계약이 뭐죠? 증여. 증여는 무슨 계약으로서 이건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셔요. 그 부담부 증여라는 걸 할 때는 사실상 대가를 수반함으로 그건 허가받으라고 되는데 여기서 하여튼 증여는 무상계약으로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유상계약인 매매나 교환 같은 이런 것만 허가 대상이고, 또 현재 체결은 계약만이 아니라 뭐도 허가받는다? 예약도 허가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계약이라고 하죠. 그런 계약금 돈 조금만 걸어놓고 나중에 본 계약은 나중에 할 거니까 지금 당장 조금만 받으시죠 라고 예약하는 것, 이것도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를 먼저 받기 전에 계약서 쓰면 그 계약은 뭐가 될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아라.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 그거는 무효가 된다는 것. 허가받기 전에 계약서 쓴 건 무효라는 거. 이렇게 6가지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의 개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는 먼저 뭘 지정하더냐? 어디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건지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허가구역 지정하는 게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건 뭐죠? 누가 구역을 지정하지? 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 항상 주체가 하는 게 먼저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건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자기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떨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할까? 바로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하고, 같은 동일한 시, 군, 구의 일부 지역에다만 지정하는 건 누가 한단다? 그건 시도지사가 지정하자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귀가 또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죠. 먼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지정한단다. 자, 그럼 먼저 시로다 넘어가 볼까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옆에 뭐가 있다냐? 거기 시흥시 옆에 안산시가 있습니다. 그럼 시흥시와 안산시에 걸쳐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하죠. 둘 이상의 시에 걸친다? 또는 시하고 군도 겹칠 수 있죠. 어디하고? 연천군하고 의정부시하고가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연천군하고 의정부시에 걸쳐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면 그거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죠.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자,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두 군데 걸쳐서 지정할 때 둘 이상의 구에 걸치는 거죠. 그때도 누가 지정하고?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둘 다 서울특별시 안에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에 지정한다? 땡 틀려버립니다. 둘 이상의 구에 걸쳐버리면 그때는 서울특별시 안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는 것. 강남구와 서초구에 걸쳐서 지정하는 건 그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는 것. 그럼 어떤 때 시도사들일까? 바로 같은 동일한 시군구의 일부만 지정하는 것. 바로 평택시의 일부만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 그때는 평택시장이 지정한다면 안 돼. 그때는 경기도 도지사가 지정한다. 평택시의 일부만 지정하는 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말이죠. 시의 일부죠. 시의 일부. 그 다음에 어디? 저쪽 경기도 연천군의 일부만 지정하는 것. 연천군 일부는 누가 지정한다? 그거는 경기도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부만 지정한다. 강남구 일부만 지정한다. 그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부만 지정한다. 그때도 인천광역시 지정한다. 그게 바로 시도사들이 지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지정하는 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같은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일부만 지정하는 건 시도사가 지정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지정대상 지역. 어디서 지정하죠? 주로 토지에 대한, 주택이 아니야,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는 지가, 땅값이, 지가라는 건 땅값이요?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들.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만이 아니야, 상승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도 거기도 뭐가 된단다?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된다 했죠.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 되냐? 5년 이내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정해주면 해지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여기는 2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하자, 5년으로 하자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데 최장 5년 이내에서 지정권자가 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 뜻이죠. 이때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할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절차, 시도사가 지정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절차들이 쭉 나오는데 아직 그 절차까지는 아직 외우지 않습니다. 자, 또 그 밖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했으면 그 안에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지정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을 공고해놓고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339페이지 나와 5번에 효력 발생 시기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것도 작년 26회 때 시험 문제 났었고, 지정된 구역을 해제하거나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서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MUST. 반드시 지정된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한다. 해제라는 건
지정된 구역이 아직 지정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3년 하고 지정했는데 2년밖에 안 지났어. 아직 1년 남았어. 근데 투기 바람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럼 거기는 더 이상 지정할 사유가 없어진 거죠. 인정되면 그때도 해제하여야 하고 또 아직 일부 지역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투기 바람이 사라졌어. 그럼 그 지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만 푸는 거 그걸 축소지정을 하죠. 그래서 전부를 푸는 건 해제, 일부만 푸는 건 축소지정이죠. 그렇게 하여하는 게 옳죠. 첫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된다. 두 번째는 시도의사 또는 시장수장이 국토교통부한테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해제하여야 한다. 축소하여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단다. 자, 이제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가 인정됐습니다. 그 안에서 먼저 일정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다? 허가받아란다.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받는 내용들이 납니다. 자, 제일 먼저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누구한테 받을래? 제일 먼저 허가권자부터 있어야 되겠죠? 아까 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둘 다 하나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거나 또는 시도사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허가는 누구다냐? 바로 쫄따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여기는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디에 나오죠? 여기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로 한번 다시 돌아가봐. 바로 이 자리들이잖아. 시장, 수장. 그럼 서울특별시 안에서는 누가 허가권자다? 구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누가 권한자다? 강남구 구청장이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또는 군수가 내주는죠.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내주는 아직 구청장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허가권자일까? 당연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구청장 권한도 지금은 임시로 지가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특별자치시장이 그때는 허가권자가 되죠.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럼 경기도 내에서는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수사니까 바로 시장들이나 군수들 이런 시장과 군수가 바로 그때는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특별자치사 지가 직접 허가내 주는 수밖에 없죠. 왜? 밑에 시장이라는 건 아무 고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은 허가권자가 누구다?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 군수 그 다음에 도의사 밑에는 시장수 이 자들이 원래는 허가권자인데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자기들이 직접 허가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구청장과 시장 권한을 지들이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렇게 하면 일단 기억합니다. 두 번째, 허가 대상 권리들 어떤 것만 허가받는다 그랬죠? 아까 토지 위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는 안 돼.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 중에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상권,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획을 체결할 때 허가받아라. 이게 허가 대상이 된다 그랬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때 허가 기준 면적이 있어요. 허가 기준 면적. 즉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만 허가받아라 그랬잖아. 아까 개념 정리에서 나왔었죠.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받아라 그랬으니까 이 기준 면적이 얼마 돼야 되냐? 요게 이번 26회 때 시험 문제에서 또 요 숫자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첫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자, 여기서 도시지역은 어디를 말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어디를 말하죠? 바로 용도지역과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를 무슨 지역이라 한다? 도시지역. 바로 이쪽에는 전부 다 이걸 도시지역이라 하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 하면 어디죠? 시골지역 땡 틀려버립니다. 도시지역의 반대말은 시골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의 반대말은 어디다? 관농차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용도지역을 도, 관, 농, 자라고 나눈다 그랬으니까 도시지역, 외지역 하면 어디를 말한다? 관, 농, 자를 말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개발지역을 우리가 도시지역, 외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 개념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럼 이때 도시지역, 외지역 하면 이거 시골지역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고 이거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개발지역 이걸 관농자란다. 그럼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인 관농자지역 크게 둘로 나눠놓고 도시지역은 다시 뭐로 나눠지더냐? 용도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다음 아직 주상공록으로 지정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그런 도시지역하고 되는 걸 이걸 한마디로 여기는 미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상공록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도시지역하고만 됐는지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미지정이라 하자. 그리고 각각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거래할 때는 기준면적 180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받아라. 180제곱미터 되는 것까지는 허가받지 않고 그걸 초과되는 건 허가받습니다.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토지를 허가받아라.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초과되는 토지부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되는 토지부터 아직 주상공로로 나눠지 않은 지역은 미지정 지역은 90제곱미터 초과되는 것부터 허가받아라. 요 기준 면적까지는 허가받지 않고 초과되는 것만 허가받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도시적 외적인 관농지역 지역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게 농지들 거래하느냐, 임야를 거래하느냐, 또는 농지도 임야되는 그 밖의 토지를 거래하느냐, 이렇게 세수로 나눠놓고 농지를 거래할 때는 500제곱미터 초과되는 것부터 허가받아라. 임야를 거래할 때는 1000제곱미터 초과되는 토지가 허가받아라. 그 밖의 토지는 250제곱미터 초과되는 토지를 허가받아라. 라고 그런 법적으로 기준 면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은 이 기준 면적을 적용되는데 이 기준 면적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즉 거래 실태 등에 비춰 볼 때 이 기준 면적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별로 타당하지 않대요. 그때는 따로 기준 면적을 정해서 따로 공부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죠? 바로 지정권자들. 아까 구역을 지정하던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 당시에 거래 실태 등에 비춰서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180제곱미터 초과되는 것도 허가받아라? 아니래. 왜? 주거지역인데 투기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게 있답니다. 자, 일로 와볼까요? 지금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 여기에 뭐가 지정됐다는 얘기야?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투기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광투임으로 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토지 면적이 180 초과되는 것만 허가받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일로 돌아서 180에나 이거의 10% 이상부터 최대 300% 이하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180제곱미터의 10%라는 건 얼마죠? 18제곱미터 이상부터 허가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00%라는 건 3배를 말하죠. 그럼 180제곱미터의 300%라는 얘기는 3배. 300%라는 건 3배를 말해. 그럼 3배면 180을 3으로 곱하면 3, 8, 24, 3일은 3. 54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주거지역에서는 아주 투기바람이 세게 불으면 180제곱미터 초과되는 걸 허가받는 게 아니라 18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받아라. 이렇게 정해도 좋고 아니면 최대 투기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지 않으면 180의 3배인 540제곱미터 이거 초과되는 토지부터 허가받아라. 그래서 결국 주거지역에서는 최저가 18제곱미터 최대가 540제곱미터입니다. 요 사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게 기준 면적이 될 수 있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 주거지역은 180 초과되는 토지는 허가 대상이지만 다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대. 요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죠. 그때 10%라는 얘기는 180제곱미터의 10%니까 18제곱미터. 300%라는 건 3배니까 180의 3배, 540제곱미터. 요 사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게 기준 면적이 된다. 그래서 118로 하든지 30으로 하든지 50으로 하든지 200으로 하든지 300으로 하든지 500으로 하든지 540으로 하든지 요 사이에서만 그렇게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게 주거지역에서의 기준 면적이죠. 물론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200제곱미터의 10% 20제곱미터. 그 다음에 3배 600제곱미터가 되죠. 그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가 허가 기준 면적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허가 기준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 기준은 어디에 나오죠? 340페이지 맨 밑에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허가 기준 면적에 맞을 것 같으면 이제 허가 시정 들어가기 전에 뭐 살펴본다? 허가 기준을 먼저 보는 거죠. 즉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가면 허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부터 따지자는 얘기죠. 그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시정 들어가면 되고 안 맞으면 허가 기준에 맞도록 고치는 게 필요하겠죠.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또 무대포로 찾아가서 뭐랍니까? 저기요, 제가 허가 기준에 안 맞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거래 못했다가는 저는 자살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이거 허가 내주면 안 될까요? 대신 그에 대한 사례는 제가 노란 봉투에다 노란 거 집어넣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일단 허가 기준에 맞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시정,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그때는 허가 시정 하나만 하니까 그때는 수정하거나 그때는 가져가서 좀 간절히 이걸 사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허가 기준에 관하게 납니다. 그래서 실수성, 이용 목적의 적합성, 면적의 적정성 등등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때는 허가점을 받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뭐죠? 허가
절차에 관한 게 나오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들어간다? 허가 신청서부터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때 허가 신청서는 누가 제출합니까?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건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있다면 매도인, 매수인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러죠? 허가 신청서에 그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계약 예정금액이라는 게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게 됐습니다. 우리 당사자 둘이 매매 계약서를 쓴다면 이 토지를 얼마에 거래할 건지 실제 거래 예정 금액을 어디다가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라고 됐습니다. 근데 둘이 뭐 하더냐? 짜고 치는 고스톱하죠. 야, 근데 조금 더 올리자. 우리 원래 거래가보다 낮춰서 거래하자. 왜? 세금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담시로 싸가지 없이 하는 걸 하다 걸렸다. 그때는 둘이 공동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다 처벌하겠다는 뜻을 갖습니다. 만약에 한쪽만 제출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나는 그렇게 제출한 줄 몰라요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두 사람을 다 규제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제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둘 다 공동으로 제출한다. 이게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공동으로 제출할 것 이런 얘기죠. 그럼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때는 허가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여부해서 그 결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 되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면 전 모든 민원사무에 대해서 언제까지 처리하는 그 기간이 그 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나라더냐? 15일로 규정됐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15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지 우리 시험법에 들어있는 법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험에서 뭐 만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 이렇게 하면 돼 있고 그 법에 가보면 15일로 돼 있다라는 건 실무에서 중요한 거니까 애우란 얘기죠. 그럼 며칠 내 그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뭐 해야 된다? 허가 처분했으면 허가증 지급하고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다 통지할 것 알려줘야 됩니다. 또 그게 선매 대상이라면 선매란 말은 좀 이따 나와. 선매 대상이라면 그건 선매 대상임을 알려주는 걸 언제까지 한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에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됐죠. 근데 이런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있어. 사건보호라 합니다.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있더라. 어떻게 보호하죠? 첫째는 허가나 또는 불허가 처분에서 뭐 하는 자들 있죠? 이의신청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의신청하죠? 허가나 불허가 버리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그때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받아주고 그때는 또 하나 특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뭐 한다? 매수 청구도 인정합니다. 이때 매수 청구가 뭐죠? 내 토지 사주세요 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만 매수 청구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사건 보호는 두 가지가 있다. 처분,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이 신청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우리 딸내미 대학교 입학하거든요. 그럼 등록금 마련해야 되잖아. 그럼 등록금 마련할 현금이 없어. 뭐 해야 돼? 가진 게 땅밖에 없는데 땅 뭐 되죠? 이번 팔려고 했더니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 기준면적 초과니까 허가받으래. 그래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갔더니 사고다는 매수인이 왜 살려가는지 그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 사유가 불분명해가지고 결국은 불허가 처분받았습니다. 나 못 팔았잖아. 그럼 딸내미 등록금 마련 못했잖아. 그거 입학금도 못 내네. 심각해졌죠. 그때는 그 토지를 들고 누구한테 간다? 허가권자인 시장원수 구청장한테 갑니다. 가서 말하죠. 당신이 불허가 처분받은 후에 내가 이걸 팔지 못해서 우리 딸내미 대학교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당신이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매수청구를 인정한다는 거. 그런 게 매수청구도 있단다. 그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있죠? 무허가 계획의 효력의 말이 우리 교재에 보니까 341페이지 나오는데 그때 무허가 계획의 효력이라는 거 무슨 말이죠?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 당연히 이건 뭔다? 무효란다. 근데 이 무효가 대법원 판례 가보면 두 개 있어. 확정적 무효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는데 이때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자. 어쨌든 여기서는 허가받지 않고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은 무효인데 그 무효를 대법원 판례가 보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면 압니다. 자, 이제 뭐 있죠? 처벌에 관한 문제도 나와야 되겠죠. 어떤 처벌? 우리 책에는 거기 안 써있는데 특히 허가받고 하랬더니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허가 신청서에 거짓말을 써가지고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는 얘기죠. 고자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허가는 제대로 받아놓고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뭔다?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할 때까지, 즉 되새끼 기르겠다고 취득해놓고 되새끼 안 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축산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축산업을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그걸 뭐란다? 이행 강제금을 하겠다라. 그래서 이 처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죠. 하나는 징역형으로 조지거나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부적인 건 우리가 나중에 적용합니다. 자, 이제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더냐? 이때 선매자라는 것도 있더라. 이때 선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선매, 미리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토지를 누구한테 거래하려고? B한테 거래하려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허가권자한테. 허가구역이니까 허가권자인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뭐가 들어왔다?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라 이겁니다. 근데 허가 신청을 받은 누가? 허가권자가 허가 내주더냐? 아니야. 허가는 안 내주고 누굴 지정하더냐? A 토지를 먼저 살 수 있는 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먼저 산다, 선매. 먼저 사는 제도죠. 선매자라는 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선매자를 지정해서 이 선매자가 누구한테 갑니까? A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A야, 그 땅 B한테 팔지 말랍니다. A는 B한테 팔려고 허가시에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내주고 먼저 사는 자를 지정해서 이 선매자가 와서 A한테 그 땅 B한테 팔지 말고 자기한테 먼저 팔으라고 협의에 들어가는 제도, 이 협의 제도를 선매제도로 간단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A가 갖고 있는 이 토지가 도대체 무슨 토지길래, 이 토지가 뭐길래 먼저 살 수 있는 자를 지정할까? 아무 땅이나 전부 다 선매자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토지만 선매 대상입니다. 첫째는 공익사업용 토지. 여기서 공익사업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공익사업이라는 건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닌 전체를 위한 사업이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뭐 내기로 했더냐? 도를 내기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였었습니다. 여기가 도로 내기로 되어 있는 땅 위에는 땅이지, 도로 내기로 한 그 예정지 위에는 토지죠. 근데 아직 A한테 보상비를 안 줬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어. 도를 낼 때는 보상비를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도를 내야 되는데 아직은 보상비를 안 줬으니까 소유권은 도를 내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A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A가 B한테 팔려고 허가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이거 허가 내줄까? 안 내주고 수습시켜놓고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선매자로 지정한 데는 누굴까? 도로 내겠다는 사업 시행자겠죠. 바로 그 자를 선매자로 정합니다. 그래놓고 이 허가권자가 그 도로 내는 사업 시행자한테 뭐라고 하죠? 야야, 사업 시행자 너 빨리빨리 와봐. 지금 A가 지가 갖고 있던 토지를 B한테 팔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든. 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든. 이거 어차피 B한테 팔아도 결국은 누가 다시 사야 돼? 이 사업 시행자가 지가 이 B한테 이 땅을 사야 될 땅이라면, 지금 이래저래 살 땅이라면 지금 A가 팔려고 내놨을 때,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 팔려고 내놨을 때 네가 가서 먼저 사라는 얘기야. 어차피 언젠가는 살 땅이라면 B한테 넘어가기 전에 A가 팔려갈 때 네가 먼저 살 것. 이게 선매지정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자, 이것도 무슨 말일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자, 원래 A가 이 토지를 지가 취득한 건 여기 다른 사람,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부터 이 토지를 A가 취득한 겁니다. 그때 이 갑한테 A가 취득할 때도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죠. 그때 허가권자가 A한테 물었었어. A야, 너 그 땅 왜 살려고 하니? 갑으로부터 그 땅을 왜 살려고 하니? 그랬더니 A가 뭐라 했을까? 농사 짓는 농업인인데 무슨 목적으로? 축산업을 하려고 취득한답니다. 자, 농업인이 축산업을 겸업하려고 취득하는 거예요.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내줍니다. 농사 지면서 축산업 하는 사람, 돼새끼 기르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농사 맡고는 안 되니까 돼새끼 기르겠다고 취득했대. 그걸 허가 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A가 돼새끼 길렀을까 안 길렀을까? 안 기르고 있다가, 돼지 안 기르고 있다가 누구한테 다시 팔린다고? B한테 거래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A 토지를 말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던 싸가지 없는 토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 싸가지 없는 토지 허가 신청 들어온 걸 허가 내줄까? 아니요. A 토지를 먼저 사는 자를 지정해서 그 자 보고 A한테 가서 그 땅을 먼저 사도록 선매자랑을 지단다. 이런 걸 바로 선매대상이라 한다는 거. 그렇게 갔죠. 이때 선매 협의 들어갈 때 이 가격은 얼마랄까? 선매 가격이라죠. 이때 선매하는 가격은 그건 공시지가 아니라
감정가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원래 이제 선매자가 A한테 제시합니다. 그런데 허가 신청서 아까 들어올 때 허가 신청 들어올 때 그때 그 거래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더 낮다. 그때 허가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더 낮으면 낮은 적힌 거랍니다. 감정가격하고 적힌 가격하고 비교했더니 어떤 게 더 적다라 적힌 가격이 더 낮으면 그때는 적힌 가격으로 사준대. 따라서 허가 신청서에 너무 낮은 금액으로 적는 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적었다가는 그때는 감정가격으로 적힌 가격. 자, A하고 B에 있는 이 거래 가격이 원래는 감정 가격으로는 얼마가 나오더냐 했더니 그게 1억짜리가 나오는데 매매계약서에서는 5천만 원으로 거래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얼마로 사주겠다? 5천만 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B가 A한테 5천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선매자도 5천만 원 주겠다는데 A야 뭐 떨부냐 얘기입니다. 이거 벙어리 낸 거 사는 거죠. 원래는 1억에 거래하면서 쓰기는 5천만 원으로 거래하겠다고 싸게 거래한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이런 경우에 아주 낭패를 보는 적힌 가격 5천만 원 뺏기 그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조심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걸 뭐란다? 선매제 들어간단다.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큰 줄기들은 여러분이 다 끝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정하는 건 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토지거래 허가제의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지금 파트는 무슨 파트? 제한해가는 파트였는데 제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 이용자는 있죠. 그때 이용자는 어떻게 규제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마다 자기 땅이라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행위자들이 있단다. 이게 이용자이고 개발행위라는 걸 하려면 그 안에서 허가받고 하라는 거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이것도 이용자에 속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갖고 있던 토지를 남한테 넘기려더니 거래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래. 여기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만 이 법에서는 살펴보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건 부동산 거래 신고자는 중개사법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것까지. 자, 그럼 첫째, 토지거래 허가제의 개념은 어디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를 토지거래 허가제라자. 그럼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놓고 이 안에서 일정한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 토지거래에게 허가라는 걸 보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할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지을 때는 국장님이 직접 지정하고 같은 시군구의 일부 지역에만 지정하는 건 시도의사가 지정하도록 됐단다. 이때 지정하는 지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고 지정하는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에서 지정으로 되어 있고 지정 절차가 있을 것이고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언제부터?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지정된 구역을 일정 기간은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시도사, 시장수촌장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제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죠.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 누구한테 받아야죠? 시장수청이 허가권자입니다. 뭐 하는 권리만? 토지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하고 토지에 있는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것들만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획 때만 허가받습니다. 그때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받고 그 기준 면적 미만인 것 원래는 기준 면적 이하인 건 허가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준 면적을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게 허가 기준 면적이 됩니다. 그때 허가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허가해준다. 그래서 그 기준에 관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단다. 이때 허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민원 사무 처리 기간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허가 처분했으면 허가증을 교부할 것, 불허가 처분에서는 불허 처분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부로서 허가 불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들은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받은 자만 사달라고 매수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허계약처럼 그건 효력은 없는 무효인데 대법원 판례가니까 확정종무와 유동종무라는 게 있단다. 이때 그 처벌이 있죠. 첫째,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계획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음으로 받으면 2년의 징역 또는 100분의 30회의 벌금으로 차고 허가는 제대로 받아놓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 돼지새끼 기른다고 취득해놓고 돼지새끼 안 기른 사람, 그 사람은 돼지새끼 기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이행 강제만한 걸 부과한단다. 자, 마지막 선매제라고 하는 건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시에 들어왔는데 그 토지가 무슨 토지란다? 첫째, 공익사용 토지, 도로 만들기로 예정된 땅이 있다.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는 싸가지 없는 토지. 이런 것들하면 허가권자는 허가처분, 불허처분을 내리기 전에 먼저 A 땅을 먼저 살 수 있는 선매제를 지어서 이 선매자가 A한테 그 가격을 이제 제시하면서, 즉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을 지켜야 그 가격을 제시하면서 그거 B한테 팔지 말고 자기한테 팔으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걸, 협의에 들어가는 걸 선매제도로 한단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단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봐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저쪽 이제 결론 보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거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타인의 토지 출입에 대한 절차들이 나오고, 또 일정한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속임수나 부정마부로 권한을 부여받는 자들이 있어. 그 자들은 준 권한을 다시 취소해버립니다. 취소하기 전에 불러다 놓고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한번 변명 좀 해보라고 그 사연을 들어보는 걸 청문 절차로 하는데, 그런 청문회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 내용 내서 들어갈 때 그때 보고 기초강에서 그러면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위계 및 의회관 법률에 관한 게 다 끝났고, 다음 주에는 무슨 내용을 본다? 도시개발법이 어떤 내용이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